남편의 외도로 상처받으신 분들이 저에게 상담에 오시거나 카페에 가입해서 글을 남겨주시거나 또는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수강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들이 많은 질문을 하세요. 저희 남편은 이러이런 사람인데 헤어져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다시 살 수 있을까요?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살고 싶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남편이 악마예요. 근데 내가 악마마저 사랑한다면 그는 더 이상 나에게 악마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내 남편이 천사예요. 그런데 나는 이 천사를 굉장히 미워하면요, 악마보다 더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따라서 헤어지고 싶으면 그냥 미워하셔도 괜찮습니다. 남편이 천사인지 악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헤어지고 싶다? 그러면 그냥 미우면 헤어지시면 돼요. 근데 내가 살고 싶다, 그러면 그의 악마 같은 모습마저도 내가 사랑을 해야 내가 악마와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개와 살려면 개 공포증이 사라져야 되는 것처럼, 개와 살려면 개 혐오증이 사라져야 되는 것처럼, 뱀과 살려면 뱀 혐오증이 사라져야 되는 것처럼 남편에 대한 혐오증을 없애고 사랑만 키우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남편이 바람까지 피웠다, 그러면 저는요, 이혼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만약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바람 피우기 이전부터 이런 남편이었다 라고 하시면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례는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에요. 우리가요, 바람을 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외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는요, 당연히 안 되는 게 아니라 결혼제도라는 걸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결혼제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마라,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마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결혼제도 내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도와 관련된 거는 사랑 욕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죽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받지 못하면 위험한가요? 여러분들이 사랑받지 못하면 생명에 지장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 욕구가 위협되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험해져요. 여러분들이 삶이 굉장히 고달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바람피기 이전에 이 안전 욕구를 흔드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혼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 그런 경우에는 한번 다시 고려해 보셔서 내가 성격을 맞추든 그 남편을 사랑하든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전 욕구를 위협하는 남자들, 어떤 남자일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외도 이전에 폭력이 있었던 남편들. 이 외도 이전부터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들이 있어요. 툭 하면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아내 때리고, 이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아이들에게도 손찌검하고요. 가능한 한 헤어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폭력을 휘두른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왜 합니까? 동물의 결혼 생활과 인간의 결혼 생활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인간의 경우에는 아이를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게 낳아요. 하지만 침팬지나 오랑우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옆에 아빠가 없어도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요. 아이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먹이도 먹고 이렇게 다닐 수 있죠. 근데 인간의 아이는요, 출생을 하면 엄마가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아이와 나의 안전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남자고 그게 남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여성들이 우리 남편이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욕구는 여자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한 인간의 본성,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를 때립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애 키워요? 내 아이의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될 사람이 나와 아이의 안전을 위협한다? 그거는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상당수의 많은 상담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들이 결혼 전에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부인을 때리기도 하고 막 윽박지르고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그런데 상담이 안 와. 이혼도 안 해. 그러다가 언제 오시냐면 남편이 바람 폈어요 라고 오십니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불안이 강해서 이혼을 못하고 계셨을 뿐이지 이혼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분리불안을 해결하시고 이혼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외도 이전부터 의처증이 심한 경우입니다. 의처증이 있는 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돈을 잘 못 벌어요. 예, 돈을 잘 번다고 해도 남성성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큽니다. 사회활동에 자신감이 없어요. 또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분리불안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지만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곁에 붙잡아두기 위해서 강제로 통제하는 거예요. 아내가 퇴근하면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취미활동도 못하게 하고, 꼭 곁에 붙어 있어야 되며, 그렇다고 돈이라도 잘 벌어오면 다행인데 돈도 못 벌어와. 그래서 회사 직장에 나가가지고 퇴근하는데 좀 차가 밀렸어? 그래서 들어오면 야 이년아 너는 뭐하다가 그렇게 늦게 들어왔냐 라고 또 협박을 하고, 이렇게 의처증이 심한 경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혼생활 왜 합니까? 아이 행복하게 키우고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남편한테 의심을 받고, 또 의처증이라는 건 정신적 폭력이잖아요. 정신적 폭력을 왜 당하면서 사십니까? 그래서 저는 상담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아내분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력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남편이 의처증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거의 뭐 어항에 가다 놓듯이 가다 놨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갇혀있고 사는 동안 남편은 나가서 바람을 펴요. 딱 그런 경우에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내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구속에서 풀려나셨습니다. 어항 밖으로 빨리 나와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대한 집착이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남편의 집착이 줄어든 사이에 얼른 이혼하고 도망가세요. 이혼은 안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도망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내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원래 의처증이 심했다.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남자들 오래 살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외도 전에 도박을 해서 도박 배심이 많았다거나 또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바람을 피우는 거는 사랑 욕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전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요,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짝짓기를 할 때 여성이 수컷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암컷이 수컷을 선택할 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수컷이 얼마나 나에게 먹이를 잘 갖다 주나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물고기도 그렇고 뭐 원숭이도 그렇고 수컷들이 막 먹이를 막 이렇게 따다 줘요. 그러면 아이고 얘가 그래 먹을 거 잘 갖다 주네. 그러면은 한번 간 봐서 그래 한번 오케이 너랑 나랑 오늘 합방해. 이렇게 딱 결정하는 거거든요.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여성이 재산이 많을 남자를 좋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성이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생물학적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재산이 많아야 내가 아이를 임신, 출산, 육아하기에 편안합니다. 내가 가난한데 아이 편안하게 키울 수 있습니까? 실제 법불안장애를 앓고 계시거나 불안장애를 앓고 계신 아내분들 상담하다 보면요, 성장 과정에서 가난했던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성장 과정에서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를 편안하게 양육하거나 보호해준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따라서 돈이라는 건요, 안전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좀 더 좋은 집, 좀 더 안전한 차, 좀 더 편안한 곳, 나를 안락하게 살게 해주고, 그리고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장치가 돈이다. 그런데 남편이 도박을 해서 돈을 날립니까? 그런데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나요? 그럼 당신의 안전을 지켜줄 생각이 없다. 그건 남자가 아니다. 따라서 얼른 갖다 버려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외도 전부터 아이에게 나쁜 아빠인 경우.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생물학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인류의 유전자 번식을 안전하게 또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인간의 제도가 결혼 제도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없으면 결혼을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를 낳을 생각이 없으면요,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연애만 하시면 됩니다. 동거만 하시면 되고 혼인신고 할 필요 없죠. 굳이 뭐하러 합니까? 복잡하게 만나다가 수 틀리면 나가가지고 또 딴 남자랑 연애하고 또 동거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데 결혼제도라고 제도로 딱 묶어놓은 이유는
안정적인 가정이 유지가 돼야 아이를 편안하게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결혼주도의 제1목적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분들이 오셨을 때 항상 체크하는 게 아이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예요. 애들한테는 어떤 아빠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한테는 참 잘해요. 이러면 저는 가능한 한 화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시켜드려요. 왜? 아이한테 좋은 아빠니까. 그 아빠가 있는 게 아내와 아이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런데 아내분이 아무리 남편하고 잘 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아빠가 아이한테 나쁜 아빠다. 즉 아이 훈육에 너무 엄격해. 아이에게 폭력을 휘둘러. 교육을 목적으로 아이를 학대를 해. 그러면 가능한 한 이혼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의 목적의 제1은 뭐냐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함이다. 따라서 내 남편이 아이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 그러면 헤어지시는 게 맞다. 특히나 아이에게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자주 행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빨리 아이 데리고 도망치셔야 됩니다. 자, 1, 2, 3, 4번 4가지 사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듣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되면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헤어지지 못하지? 이유가 있죠.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이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자신도 없고, 그 자신이 없기 때문에 혼자도 못 사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해보겠습니다. 내가 굉장히 부자예요. 내가 먹을 게 지천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루 굶는 거는 다이어트예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쌀 한 톨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 굶는다? 그럼 그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내가 남자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남자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지금의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이혼하고 더 좋은 남자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케이스 경험하고 계십니까? 절대 다시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 하우투라이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끝내주는 여자 되는 법 시리즈 1편부터 5편까지 차례대로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지금의 남자보다는 10배, 20배 훨씬 더 좋은 남자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 하우투라이프 이경규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